이처럼 대부분의 신설위원회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책임있고 해당 위원회 수장들은 거의 장관급으로 고액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 캠프 관련자들의 일자리만 만들어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설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대부분을 해체해야 합니다. 청와대 만기 칠남 논란을 해소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과 운영은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 등 내각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고 대통합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고 했던 집단입니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헌법이고 법치주의입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극우 대통합입니다. 이왕 태극기 부대하고 극우 대통합 선언한 김에 태극기 부대와 일란성이 아니지 이란성 쌍둥이 일베하고도 대통합하겠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당 태극기 부대 일베의 완벽한 극우 대통합이 성사될 겁니다. 정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당국이 NLL을 인정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는 NLL을 부정하는 북한 당국에 대해 항의 성명을 발표해야 됩니다. 최근에도 북한이 우리 배에 NLL 이남에 있는 배에 자기 수역에 들어왔다고 공식 항의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당국도 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 맞다면 북한 당국이 남북 NLL 합의를 위반한 것이 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NLL 침범에 대해서 공식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북한의 NLL 침범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한다면 과연 남북한 정상이 북한도 NLL을 인정하고 남북한 정상이 NLL을 합의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세습 문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당 유민병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 노조죠. 1285명 답변 중 108명이 가족이나 친인척이다. 그러니까 이 조사한 숫자의 8.4%가 됩니다. 근데 이제 노총 측은 오히려 15,000명 전체 서울교통공사 직원 중에 1285명이 가족이나 친인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차이는 서울교통공사 측은 15,000명이 다 답변했다는 이야기고 유민복 의원 측은 1285명이 답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서울교통공사도 그렇고 유민복 의원도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심각한 고용세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해서 그 실태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한 두 달 전부터 고용세습 노조의 단협은 무효화하고 고용세습 노조 활동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조속히 이 법안을 발의할 겁니다. 내용은 단협의 고용세습이 명시되어 있는 노조는 그 단협을 무효하고 그 노조의 활동까지도 정부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이런 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채용비리 고용세습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서 고용세습이 있는 노조 활동을 정지시키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조 연설을 합니다. 연설문이 어떻게 작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이 원전의 100배, 태양광의 6배입니다. 그런데 산통부는 신규 화력발전소 7기를 짓겠다고 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입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송도에서 기후변화 협의체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원전을 축소하고 LNG나 신재생으로 대체를 해서 1년간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전력 생산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비용이 추가로 더 듭니다. 결국은 전국적으로는 원전 비율을 도로 늘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원전 생태계가 파괴될까 걱정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인력 10명 중 3명은 실직자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이미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1년 만에 핵심 인력 200여 명이 떠났고 주요 기술자들도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생태계는 복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특히 기술 인력은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대응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의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손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 사이에 형평성이 발생한다라는 이유입니다.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기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입니까? 그렇다면 최종적인 법 적용 기간인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차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근로계약의 특수성상 시급과 월급으로 정한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근로 내용의 특수성에 기인한 계약입니다. 그대로 인정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염려해야 할 형평성은 이곳에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주휴시간 산인 여부의 문제에 해당조차 되지 않는 근로자들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11년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의 이 54%가 미지급으로 적발됐습니다. 일용직 등 저임금 근로 취약계층이 주로 해당됐습니다. 또 2017년 10월 알바노조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주휴수당 대상자 중에서 83.6%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근로 환경이 열악한 일용직 등 단기 근로자가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생각해야 할 형평성, 아픈 손가락은 이런 근로자들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